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토론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도 안 올리셨더라고요. 공 원장님 올리셨고요. 네. 예. 그리고 저도 좀 전에 올렸습니다. 화면 한번 갱신해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강기남 대표님이 토론이 아니고 다른 데 올리셨던데 거기에 이제 옮기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럼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 원장님, 유 대표님, 최 대표님, 박 대표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남 대표님 들어오시면 중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저쪽 다른 팀에서 독서 토론한 것 중에서 십자군 전쟁에 관련돼 있는 내용하고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내용은 제가 거기다가 토론방에다가 잠깐 조금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전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보면 이제 장점, 단점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들 뭐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자체를 미화할 수 있거나 그 자체를 어떤 좋게 보는 거는 조금 뭐 그런 상황은 저는 일단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표현을 했는데요. 상황상 아무래도 이 종교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살인하고 정복해서 착취하고 어떤 그랬던 부분, 결국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 사실은 그런 거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로 통해서 16세기 와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십자가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니까 그 안에서 결국 부패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16세기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뭐 발판이 되기도 한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몽골이 그 시기에 이제 거의 유럽까지 헝가리 뭐 이쪽까지 쳐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접촉이 있어서 몽골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제 제국이 망한 그런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뭐 정치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걸 그러니까 뭐라나 정치하기 위해서 벌이는 거는 그건 참 좋지 못한 행동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몽골이 유럽을 침략한 동기가 십자군 전쟁도 일부 원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로서 들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속을 했었는데 해제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키보드 따닥거려가지고. 글자 좀 고칠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읽은 거는, 불교는 왜 진실인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게 됐던 게 이제 요 앞전에 공 원장님이 태국권 그것 때문에 불교 관련된 거 스터디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흥미가 생겨서 찾아봤더니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책보다 다른 책들은 좀 약간 옛날에도 봤던 게 있어가지고 식상했는데 요 불교는 왜 진실인가 요거는 저자부터가 조금 일반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쪽 저기가 아니고 또 동양 쪽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하고 동양이 많은데 이분은 해외 구미 쪽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쓰신 분이 로버트 라이트라는 분인데, 근데 요 분은 그냥 과학자예요. 예, 그쪽인데 불교 관련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야는 진화 심리학 관련된 사회생물학 이쪽 해가지고 과학자 쪽인데, 근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불교는 왜 진실인가, 그래서 좀 약간 도발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냥 곧바로 종교를 바로 진실이라고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일단 그 자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 자체가 그 왜곡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실된 부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좀 이제 제일 많이 지금 6장까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뒤쪽은 그냥 빠르게만 넘기고 6장까지만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읽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무아론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나기 전에 그 자아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 그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이 책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다. 이렇게 한번 이해되고 나면 막 이렇게 혼동되고 너무 오래 이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겠다.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만 본 게 아니라 뇌의 구조나 그 다음에 진화 과정에서 뇌가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마음의 구조 같은 게, 옛날에는 그 불교에서는 직관적으로 요거를 짚어놓은 거를 지금 와서 증명되는 부분하고, 그게 이제 보다 보니까 요렇게 접근하면 성경 이해할 때도 굉장히 명쾌하겠다, 이런 부분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불교 쪽 좀 관심 있게 됐던 거는, 원래는 할머니 따라서 절에를 전 다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도교셨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녔던 데가 절이 아니라 법당을 다닌 거였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안에 가면 불상이 항상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고, 커서도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중국 쪽 경향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많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종교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다 배제를 하고,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다루는 약간 서구식 불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 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다른 책들하고 차이가 많이 됐었고,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책들이 많아지면 종교 간 대립이라든가 종교와 과학을 대립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시기 아닌가, 이 시대가. 그리고 오히려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제대로 정리된 핵심에 접근하기 위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즐겁게 마저 읽으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책들 읽을 때도 선입견 없이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접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 예, 그렇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기독교, 특히 개신교 쪽이 많이 좀 성도가 준다, 반면에 불교 쪽은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원인을 좀 이제 깊숙하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최미정 대표님 혹시 소개하실 책.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에 제가 노인 전문병원에서 한 7개월간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제대로 된 간호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구입한 책이에요. 노인병원의 진료 지침서라고 그래서 엄청 두껍죠. 네, 그때 샀는데 사실 제가 그때 병원에서 보람을 못 느끼고 7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문 간호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양한 좀 더
조금 좋은 케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근데 유튜브를 최근에 많이 찾아봤는데 저에게 답을 주는 유튜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우연치 않게 책꽂이에 있는 거를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그 다양한 또 깊이 있게 정보가 수록돼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은 제가 가는 길을 항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렇게 저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뭐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필요치 않지만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 케어 쪽이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케어를 하시는 걸 응원합니다. 네, 박은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이번 주부터 동화구연을 해볼까 하고 어차피 읽는 거 뭐 전문 서적은 이건 저하고 살짝 거리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동화구연으로 해서 목소리도 좀 바꿔서 대상에 따라서 좀 바꿔서 그렇게 해보려고 오늘 읽었던 책은 구렁이가 준 선물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약간 시원찮아서 그거는 다음 주부터 제가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습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구렁이 흉내내는 게 좀 낯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냥 인생 레벨업 제가 조금 딱 봤을 때 문구를 봤을 때 이게 좀 괜찮다는 거를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길 잃은 기분을 느꼈을 때 몇 가지 해소 방법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는 방법이나 하고 있는데요. 운동하기 뭐 동적이거나 정적인 건 모두 상관없이 땀 흘리면서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그 다음에 일기 쓰기 항상 말씀하시는 일기 쓰기 내 감정과 욕구를 시각화하면 내 마음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인다. 이 내용하고요. 그리고 짧은 명상하기.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문장들을 보니까 책임감과 죄책감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모든 상황에서 자기 검열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바늘에 찔리면 그만큼만 아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해놓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는 사람은 없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 나는 어제의 나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문장을 봤는데요. 괜찮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동안편 들려주시나 했는데 아니네요. 구렁이가 준 선물이 제가 다음 주에 구렁이 목소리 내가면서 기대됩니다. 강기남 대표님, 좋은 땅에서 발간한 책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직 안 켜졌습니다. 마이크가 아직 안 켜졌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은 됐습니까? 네. 헤드폰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다른 핸드폰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화면이 적게 보여가지고요. 제가 조금 금요일이라 출근길이라 제대로 못하는데 이 책이 아는 것만큼 즐겁다. 이 책의 저자가 서울대 건축학과 나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시고 이 김도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줘가지고 저한테 자기 사인을 써가지고 줬던 책인데 사실 그때 이제 이분이 줘서 2020년도에 책을 제가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들어도 왜냐면은 이 건축 쪽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의 건축 양식에 대한 거를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책은 2019년도에 열흘 동안 이탈리아 남부에 다니시면서 이제 주로 유럽 쪽에는 궁이나 궁전이나 아니면은 성당에 대한 그런 그 건축 양식에 대한 것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거는 포토 에세이 집이라고 해도, 왜냐면 한 50%는 궁전이나 성당의 그 사진과 건축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런 사진과 그거에 대한 설명 정도 써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읽었을 때도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에 보면서도 글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요즘에 색채 심리라는 쪽에 30주를 어디서 무료로 특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퍼스널 컬러라든지 아니면 색채 심리 쪽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새로운 분야 쪽에 심리는 뭐 했으니까 컬러 심리에 대한 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는 굉장히 화려한 색감들이 그 책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다시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대비 가성비가 과연 있을까? 왜 그러냐면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 뭐 저부터도 그건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이 되게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많은 것이 그 자기가 그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은 아는 것만큼 즐겁다 이렇게 하면서 그 책 제목을 써서 조금 더 흥미롭고 또 이탈리아에 대해서 그 도시 23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건축 양식이 되어 있는 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가보지 않았던 곳에 그냥 한번 눈요기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아는 만큼 즐겁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그리고 가장 한 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2019년도 갔을 때 1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17차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20회를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투어도 하면서 다양한 건축 양식을 배우면서 우리나라에 좀 뭐 접목을 할까라는 그런 의도인지 어쨌든 그렇게 그 당시에 19년도에 17차라고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면은 이분들이 20회가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그 투어를 다니시면서 건축 양식을 하는데 책을 계속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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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건물 이름 붙이는 순서가 있다는데요. 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전당 합각 재헌 누정 강화문에 가면 아, 비전이라고 있죠. 그 네. 전은 임금이 했을 때 전은 붙이는 거예요. 다른 아, 대신도 전은 못 붙이거든요. 네. 이제 당, 합, 각, 재헌, 누정. 이제 음, 자유공원에 가면 연호정이 있고 석정, 누가 있어요. 이게 건물 이름을 네. 붙일 때 전당, 합각, 재헌, 누정 맨 끝자리가 아, 이제 그렇게 붙거든요. 어, 이 예,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당 그러면 이제 이 순서가 네. 당은 두 번째예요. 전 다음에. 그러니까 그 네. 이름을 붙이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네. 싱가포르인가 어느 나라를 갔더니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그 건물을 질 때 똑같으면은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아, 그게 건축 이게 설계가 다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일률적인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비슷한 게. 네. 그런데 그 유럽은 그 저기 뭐 꼭 똑같지는 않겠지만 되게 화려하고 건축 양식이 뭐 여기 제가 한번 적어봤더니 상당히 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저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건축 양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흥미롭게 한번 어, 이렇게 넘겨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유미 실장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소개하실 아, 책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아, 네. 아, 아침에 강 조금 늦게 실장님 아까 안 일어나서, 보였는데. 네. 아, 알바 끝나고 지금 들어왔고요. 네.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 책 서평단에 저희 신청을 했더니 책이 막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 이제 3주 안에 서평을 이제, SNS에 올려야 되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제목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예요. 네. 어? 이 책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책 선물 받으셨네요. 서평도 기대합니다. 예. 저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철규 교수가 쓴 죽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표지에 이렇게 오피리아 그림이 있어요. 이 오피리아 그림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오피리아가 아버지가 연인 햄릿에게 살해되자 강물에 던져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그런 이제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 책 목차가 자살, 카토, 그리고 노무현, 검투사, 기억 망각, 그리고 역사, 예술가의 죽음, 입속의 검은잎, 프로이트 죽음 본론, 토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하이데크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 하게 죽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썼는데요. 이 책을 이제 소개할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부의 왕 마이다스겠죠. 미다스가 사티로스 지휘자이자 스승인 실레노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고요. 그랬더니 실레노스가 답을 하기를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 좋은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죽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죽음이 과연 뭔지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죽음은 미지의 것들 중 가장 미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임철규 교수가 이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책을 이 죽음이라는 책을 6번째 쓴 책인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임철규 교수는 지금 제가 여기 잘못 표시했는데 지금 여기 75세 이게 85세 오타입니다. 1939년생인데 연세대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초등학생이던 6.25 전쟁 직후에 고향인 창녕에서 토벌대로부터 이 빨치산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러고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니까 이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아까 카토 그리고 노무현 이렇게 나왔잖아요. 카토가 누구냐면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인 카토인데 이 카토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비를 해서 썼던 거죠. 근데 카토는 로마 공화정에 있어서 시제라 그러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맞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재정을 주장을 하고 카토는 공화정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시저가 이
원로원을 다 지배를 해가지고 이 카토를 이제 지방으로 쫓겨난 거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제 시대를 못 이기겠다 하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과 카토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 자살한 원인을 그렇게 자기의 가치, 신념으로 해서 죽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아까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게 나왔죠. 이건 우리나라 시인 기형도 씨가 쓴 시의 이름이고 책의 이름이에요. 이 책인데요. 이 이제 기형도 씨가 28인가 요절해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또 소개를 하거든요. 제가 각당에서 죽음 공부를 맨 처음에 하니까 그때 맨 처음에 이반 일치의 죽음을 잊고 도구감을 내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책이 죽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 좋은 책으로 저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철학자로서 죽음에 대해서 최초로 다룬 사람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였는데 그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꼽았어요.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자살에 대해서 자살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죠. 옹호하는 사람은 이제 휴մ 같은 분은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거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죽을 권리를 얘기하죠. 안락사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판트는 자살은 범죄다라고 취급해서 격렬히 비난을 했는데 자살을 하게 되면 가족, 동료, 시민, 국가 그리고 신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라는 그런 생각을 칸트는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미래인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죽음을 미래 사건으로 여기고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사람들을 죽음 앞에서의 부단한 도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한 인류의 성찰을 아주 웅축한 책으로 책이 이름이 생겼어요. 굉장히 페이지 수도 5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상당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좀 지방을 다녀올까 합니다. 예,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진재근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예, 몇 시에 출발하세요? 지금 이제 바로 9시 안에 준비된 대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예.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이 진재근 선생님의 얼굴이 제일 환한 시간이세요. 그래요? 이렇게 웃음꽃을 피우셔요. 예. 고맙습니다. 최 대표님 오랜만에 이렇게 방에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예전에 감사합니다. 책 소개한 거 제가 막 사답하고 그랬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웃음꽃이 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